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저희 설명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요일에 설명회 이제 진행을 하고, 그때 일요일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좀 특목자사고 입시 관련해서 그러니까 작년 입시 결과를 가지고서 좀 전반적으로 특목자사고에 좀 맞춰갖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특목자사고 입시라기보다는 좀 대입까지 우리가 좀 넓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상위권을 목표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먼저 이제 남현 선생님께서 이제 너무 잘 아시는 그 아주 학생들이 정말 그 최상위권 학생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남현 선생님께서 우선은 먼저 영어 얘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그 여기 콘다일로 원장님께서 잠깐 그 수학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저희 이제 그 저번에 일요일에도 말씀을 좀 잠깐 드렸는데, 그 수마 프랩이라는 이제 저희 장학제도 있습니다. 그거 잠깐 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하신 다음에 제가 이제 이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크게는 보면 이제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어제 지역의사제 관련해서 이제 그 인원 규모가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원 규모 발표난 거를 바탕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어떻게 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지역의사제가 사실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 저번 달에 그 처음으로 이제 지역의사제 하겠다고 하면서 발표가 났을 때 우선 우리가 생소하는 어떤 제도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되게 모호하게 좀 발표난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확정을 안 한 상태로 발표를 해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많이 우왕좌왕하고 막 이제 이게 뭐야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윤곽이 좀 나오고 해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현재 2028 대입, 그러니까 현 예비 고2 학생들부터 이제 내신 5등급 문과 수능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많이 그래도 이제는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바뀐 문과 수능 그다음에 내신 5등급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학들이 학생들을 뽑을지에 대해서 우선은 처음에 제일 먼저 서울대가 발표를 우선 했었고, 그다음에 이어서 경희대가 발표를 했었는데, 최근에 동국대랑 한양대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많은 학교들이 아직은 좀 얘기를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 둘 주요 대학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이제 인원이 좀 늘어난 것과 같이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좀 전략을 짜고 중학교 시절을 보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그 이응 입시팀의 박영중 소장님께서 최신 어떻게 보면은 최상위권 학생들의 실제 서류,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서류가 어떤지에 대한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저번 일요일처럼 저희가 이제 그 좀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픈 채팅방에서 익명으로 좀 이걸 좀 들으실 수 있게, 그 질문을 하실 수 있게 해서 질의응답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스피디하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와주세요. 네.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좀 이제 저희 입시했던 학생들 중에서도 남혜원 쌤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도움 정말 많이 받았다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께서 이제 굉장히 학생들을 정말 너무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아주 야물딱지게 정말 학생들을 꽉 정말 휘어잡고 계신지라, 그 보면 제가 좀 신기할 정도라고 신기할 정도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좀 얘기하는 게, 선생님 얘기하실 때 보면은 화도 많이 내시고 되게 무서운데 근데 싫고 밉지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화내는 거야 사실은 어렵지 않고, 무섭게 하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은데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학생들이 싫어하지 않고 열렬하게 이제 추종하면서 팬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아 가지고, 선생님께서 이제 영어 이제 어떻게 좀 공부하면 좋을지랑 그다음에 학생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선생님의 좀 노하우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컨다일러에서 영어 강의하고 있는 남혜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화는 많이 내지 않습니다. 겉바속촉이라고 제가 요즘에 제 별명을 짓고 이게 말씀드리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우선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중학교 성적이 고등학교로 바로 직결되진 않더라. 물론 이제 중학교 때부터 잘하던 친구들이 고등부에 가서 잘할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그게 100% 연결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할까? 여기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등 영어 잘함, 고등 영어 성적 바로 연결은 아니다.
라고 좀 크게 적어놔 봤는데요. 그러니까 중학교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영어에서 가끔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아이들의 노력 부족이 아니에요. 노력 부족이 아니라 결국에는 훈련의 방향성의 차이지 않나, 어떻게 공부를 하다 왔는가 라는 부분이 가장 좀 큰 차이였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중등 영어랑 고등 영어의 차이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중등 영어는 암기력이 좋으면 어느 정도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그거에 대한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교과서 달달달달 외우고 학교 프린트 완벽하게 외워서 가면 그거랑 똑같이 나오는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영어 실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기억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감각 좋은 애들, 그러니까 감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 이거 왠지 좀 이상한데? 해서 고르면 웬만큼은 정답이에요.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 출제를 하는 중학교 중에서도 이제 숙명여중, 뭐 어법 개수형 문제라든지 그다음 요즘 이제 휘문중 같은 경우에는 50% 서술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난도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의 중등 영어는 쉬운 편입니다. 그다음 좀 내가 양을 쳐내는 속도가 빠르다. 그럼 이것도 굉장히 큰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근데 고등 영어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뭔가 정확한 구조 파악하고 논리력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제가 여기다 이제 재현 능력이라고 써놓은 부분이 뭐냐면 원문을 그대로 내는 학교들이 거의 없어요.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것을 좀 다르게 paraphrasing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선생님들이 변형 문제를 얼마나 잘 맞춰낼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영어 실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고등 성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력을 중등부 때 길러야 되지 않겠냐. 라고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큼 제가 설명을 할 때마다 참 많이 보여드렸었던 비교표예요. 중등 대비 고등은 양 자체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물론 이거는 고등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중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수특도 수특 라이트를 쓰고 생각보다 좀 가볍게 가는 반면에 좀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다라고 친다면 뭐 아시다시피 이제 숙명여고도 굉장히 분량이 좀 많은 편이고요. 예를 들자면 단어 부교재, 리딩 부교재, 문법 부교재까지 함께 나가는 학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 부교재에서만 뭐 데이 12일차 단어 범위만. 근데 그 안에 뭐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예문까지 싹 다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헉헉거려요. 그래서 양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달라진다. 그다음 문제 난이도 너무 다르죠. 제가 이따가 예시 사진들을 몇 개 좀 넣어놨어요. 영역별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부분 점수 중등부는 사실 모두가 좀 해피한 시험을 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고입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어렵게 내면 또 학부모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시죠? 단대부 정도 한참 영어 어렵게 내다가 뭐야 이거 고입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괜히 못 가게 하고 단대부고 오세요. 이런 의미 아니야? 어머님들 사이에서 그런 이제 소문이 돌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씩 조절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서 중등부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내진 않거나 혹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럼 부분 점수를 은근히 많이 주십니다. 근데 고등부는 상대평가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고등부 제자들이랑 종종 이제 소통을 하거든요. 정보도 얻을 겸.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번 이제 지난 2학기에서도 뭐 숙명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시죠? 독한 X들의 집합소라고 아이들이 불러요. 그래서 거의 70여 명 가까이가 100점이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등급도 힘들었을 뿐더러 한 문제를 틀렸는데 배점이 높은 한 문제를 틀렸더니 3등급이 떴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상대평가의 무서움이죠. 근데 또 제가 무서움만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정반대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이건 진선여고예요. 진선여고 과학 과목이 전교에서 가장 잘 본 친구의 점수가 80점대였습니다. 전교 1등 점수가. 그 과목의 1등 점수가 그다음 1등급 컷이 60점대였고요. 학년 평균은 40점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극과 극을 보여준 거죠. 상대 평가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이 달라진다라고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설명회들이 정보는 드리겠지만.
그래서 고등 대신 전격 분석이라고 제가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 서술형, 고난도 독해, 어법, 어휘에 맞춰서 제가 뒤에 시험지도 살짝살짝 보여드릴 거고요. 그 영역별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그러니까 요즘 서술형 중에서도 요약 문제 쓰기 비율이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서술형 비율이 제가 아까 중등부에서는 휘문 중에 지금 50%가 서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고등학교 중에서도 지금 동덕여고가 50%가 서술형입니다.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영작에 자신이 있는 친구들은 전략적으로 동덕여고를 선택하기도 해요. 지금 제 학생도 그래서 갔거든요. 제가 워낙에 평소에 영작을 진짜 집요하게 시켜요. 그래서 자기는 좀 단단하게 실력에 갖춰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는 동덕여고 갈 거다 하고 일지망으로 썼는데 다행히 동덕여고가 떠서 지금 저한테 인사하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서초고가 5문제 중에 4개, 중동고는 10개 중에 4개, 중상고는 6문제 중에 5개. 요렇게나 이제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저 유형의 문제가 일단 리딩도 잘해야 돼. 근데 내가 이해한 것을 그 문법, 어법과 어휘라는 도구를 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캐치해낼 수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융합적인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실력에. 그러니까 저걸 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어렵다. 이따가 예시 문제 보시면서 한번 살짝 풀어보세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다. 자, 그다음 고난도 독해입니다. 암기로 대응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읽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읽었던 내용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따 경기하고 제가 살짝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원래 원문에다가 거의 한 20줄, 30줄 가까이를 새로이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내용 자체를.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이해하고 들어온 내용이 그대로 나온 게 맞나? 굉장히 그 순간 당황하겠죠. 그쵸? 그다음 선지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길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개가 나오니까 타임 어택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뭐 챗 GPT가 당연히 화두죠. 지금 뭐 제미나이도 갑자기 이제 좀 등장을 또 이제 후발 주자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변형 문제 만드는 게 너무너무 손쉬워졌어요. 제가 시험지 만들 때도 솔직히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할 때도 있거든요. 물론 이 친구들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애매한 문제를 만들 때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의 손을 타긴 해야 됩니다. 검순해야 돼요. 하지만 한 땀 한 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야 되던 세대보다는 훨씬 더 쉬워졌던 거는 이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학교들이 리딩형 문제를 내신에서도 비율을 높였다.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100% 리딩만으로 풀리는 문제는 또 아니다. 그래서 리딩만 잘하면 되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하시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유형 자체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법은 일반고 입장에서는 정말 무조건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외대부고나 혹은 외고 중에서도 한영외고 이런 쪽은 어법을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아요. 그들이 선호하는 어법이 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외대부고가 사랑하는 문법 요소, 대세 쓰임. 딱 선생님들도 모두 다 알거든요. 그럴 정도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리딩 실력은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상위권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 제자들도 찾아와서 말하는 걸 보면 리딩은 비슷비슷하대요. 그럼 그 안에서 누가 어휘력이 좀 더 잘 갖춰져 있고 누가 문법을 잘하느냐 거기에서 좀 1, 2등급은 판가름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전히 5등급제가 되고 리딩 유형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좀 척도다라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수 정답 및 변형 문제 대비를 꼭 하고 가셔야 돼요. 총 몇 개? 제가 요번 시즌 들어와서 이제 예비 중2죠. 곧 중2가 되는 친구들 문법 시험지에 개수형 문제를 정말 이제 컨셉 잡아서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들으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전원 불합격이 뜨는 날도 있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그죠? 근데 고치는 건 또 금방 고쳐요. 그러니까 힌트를 이거 총 3개야. 그러니까 어떤 선지들로 이제 3개인지는 한번 잘 골라와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는 딱 알려주고 유도를 하면 기가 막히게 빠르게 맞춰요.
근데 그런 베이스를 깔아놓지 않고 선지 중에서 너가 스스로 딱 정말 이게 신념을 가지고 정말 이게 맞았다 틀렸다 정확하게 골라봐라 이러면 그 순간에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개수형 문제가 진짜 어렵구나라는 걸 저도 다시 한번 느끼죠. 애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근데 또 하나의 이제 빌런은 밑줄 없이 줍니다. 혹은 밑줄을 주더라도 이게 뭐 밑줄을 그어준 거야 안 그어준 거야 싶을 정도로 문장 전체에다 그어놔요. 문장 전체 특정 부분의 밑줄이 아니라 그럼 아이들 입장에선 이게 시제야? 아니면 뭐 능동수동이야? 아니면은 이거 뭐 수일치야?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등부처럼 내가 외운 지문 그대로 갖다 들이댔을 때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수 유발할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고요. 어휘는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사실은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 이제 중에서 너무 힘들어요. 막 애들 이제 곡소리가 난다라고 흔히들 표현을 하죠. 그것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 사실은 단어 쪽이거든요. 뭐가 이렇게 많이 외우게 시키는 거야. 진짜 유의어 지금 반이어 개수 세니까 도대체 몇 개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등부 올라가서 가장 참 희한하게도 감사 인사를 많이 받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단어 선생님, 그렇게 선생님이 억지로 안 시켰으면 저 이렇게 많이 안 외웠을 것 같거든요. 그럼 고등부 올라와서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요. 얼마 전에 만난 단대부고 지금 재학 중인 제 제자도 뭐가 가장 아쉬워? 라고 물어보면 단어 좀 더 외우고 올 걸 그랬어요. 이 얘기를 첫 번째로 하더라고요. 꾸준하게 통과 잘하던 친구예요. 안 외웠던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단어를 가장 아쉬워해요. 제가 돌아간다면 조금 더 열심히 외우고 고등학교 진학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보시면 요약형 서술형 제가 예시를 좀 붙여놔 봤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자세하게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서초고 제가 좀 보여드린 거예요. 보시면 이제 지문 있고 조건이 5개가 붙어 있어요. 조건부터가. 그다음 여기도 이제 조건이 3개가 붙어 있는데 뭐 필요시 어형이 뭐 가능하다, 중복 사용 가능한데 뭐 주어진 단어 이외에 필요한 게 있다면 본문에서 찾아 써야 돼. 뭐 이런 굉장히 다각화적인 조건들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한 문제를 푸는데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다음 때로는 여기도 써 있지만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을 반드시 사용해야 돼라고 써 있거든요. 네, 이 용어 자체가 낯선 친구들은 가목적어가 뭐야? 그쵸? 근데 공부가 돼 있는 친구들은 가목적어 it's라는 거네. 이게 바로 캐치가 되잖아요.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리딩 실력 갖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요. 요약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법적인 요소, 어휘력 있어야 정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도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휘와 어법은. 도구 없이도 뭔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시간 오래 걸려요. 완성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부분들이 서술형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일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고등 영어 내신의 본질은 문장을 아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그래서 읽고 이해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똑같이 다시 쓸 수 있어? 이거를 좀 신경 써주셔야 돼요. 아주 쉽게 제가 예시 드릴게요. Because it rained heavily.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심하게 와서 이거를 주어 동사를 활용한 형태로 지금 책에서는 본 거잖아요. 근데 because of로 써내려갈 수 있느냐. 아주 쉬운 예시로 드린 거예요. Because of heavy rain. 똑같은 뜻이잖아요. 근데 칸수 달라지죠. 형태 달라지죠. 이걸 아이들이 어려운 고난도 문장으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재를 살짝씩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교재에서 이런 걸 매일같이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전 요약문, 실제 기출을 가지고 교재 안에 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딩을 통해서 내용 파악 일단 해야 돼요. 자, 근데 이 조건들에 맞춰서 이 빈칸을 실제로 써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시켜보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이제 inner well-being 혹은 material wealth, 뭐 wealth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아이들이 그냥 money 이렇게 썼다 틀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부야. 그러니까 지문에서 보면 그냥 딱 돈이라고 말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로움. 부 이렇게까지 써야 되는데 그냥 돈 단순하게 썼다가 틀리기도 하고요.
애들 입장에서는. 그다음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suggest에 s를 안 붙였다가 틀리기도 하고 이런 수일치를 살짝 놓치는 거죠. 너무너무 아쉽게 정답을 좀 비껴나가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철저한 연습이 좀 필요하다. 자, 그다음 이제 고난도 독해인데 지문 보세요. 지문의 길이가 이렇게나 길어요. 그쵸? 그리고 이 하나의 지문에 딸려 있는 문제수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한 세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뒤에 있는 문제를 급하게 풀어야 되거나 혹은 막 시간을 쫓겨서 풀다가 실수들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 지문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고등학교 수업을 듣다 보면은 구조화를 그래서 많이 시킵니다. 구조화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고지고대로 다 기억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락별 요약, 그 다음에 뭐 전개 흐름 방식 이런 식으로 한글 대본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리딩 수업 때도 제가 그걸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지문 길이 압박, 일단 타임 어택 들어가고, 근데 선지도 결코 쉽지 않다, 까다롭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랑 좀 합쳐서 같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슬쩍 먼저 언급을 드렸었던 경기여고 리딩 문제예요. 그쵸? 자, 요쪽이 지문. 그 다음에 요 오른편에 보이고 있는 게 선지예요. 어머님들, 선지. 그러니까 지문이 아니라 선지. 근데 선지도 영어로 나오고 이렇게나 길게 나옵니다. 그죠? 개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내가 살짝 잘못 썼는데 어머 정답이네?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럴 확률이 높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써봤는데 본래 지문보다 엄청나게 많은 추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다음 독해 문제에서 9개 선지 사실 중등부 시험지에서는 흔치 않아요. 맞죠? 자, 그다음 선택의 까다로움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 아유 어려워라. 이제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대비할 거니? 이거 제 학생이 직접 한 겁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물론 모든 학생들한테 제가 이렇게까지 해오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칭찬받는 거에 이제 약간 이제 뽐뿌 오고 막 자기 스스로의 이제 자기 만족감이죠. 근데 얼마나 시간 걸렸어 하면 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갖춰진 친구들이 이 정도 해오는 건데, 그래서 단순한 해석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냥 해석하는 정도는 이제 낮은 레벨의 친구들을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뭐 구문 독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라면 상위권 수업 내에서는 글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다음 뭐 논리적인 이제 관계도 한번 파악해보고, 자 이거는 이제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서 좀 화자가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요. 단락별 요약은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약형 서술형으로 연결될 때도 많아요. 자, 다음 지문 흐름 파악을 위한 요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리딩 수업에서 진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용을 도식화하자, 구조화하자, 한눈에 들어오게. 그래야 딱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구조화했었던 지문이다. 속도감이 빠릅니다. 그쵸? 약간의 변형은 하지만 내용 자체를 틀어서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요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문맥 속 어휘 추론하기. 그다음 유의어, 반의어, 동의어, 반의어 정리하기, 이것까지 하면 정말 그 리딩 지문은 완벽하게 자기 거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 안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실어놨습니다. 그 컨셉에 맞춰서 평소부터 연습을 시키는 거죠. 단락 요약에서 끝나지 않고 요약했어? 그러면 이 어휘로 한번 블랭크를 채워봐. 그러니까 어휘랑 리딩을 같이 잡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기어고 그런 선지와 관련돼 있는 거에 대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이제 풀리다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뭐냐? 너무 별거 아닌 내용에 사로잡혀가지고 실수를 하거나 혹은 정반대로 너무 일반화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고래와 관련돼 있는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고래랑 이제 아들 고래의 관계에 대한 이제 지문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선지에서는 암컷 고래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몇 아이들이 엄마 암컷이야. 암컷 오키. 그냥 골라버리는 거예요. 내용이 똑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막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보이는 여자는 다 우리 엄마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맞네. 그때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풀 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너무 마이너한 거에 낚이지 마. 너무 작은 거에 사로잡히면 안 돼. 그다음 너무 전체와 일반화하지 마. 이거를 매일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나 어법이에요. 자, 밑줄 없이도 틀린 부분 모두 고를 수 있는 정확성까지 키우자. 감 아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자, 보기에서 어법상 틀린 개수랑 같은 선지 고르는 문제 진짜 어렵게 나오더라. 자, 이게요, 제가 다른 거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하나의 시험지에서 연달아서 나온 문제들을 그냥 일부러 주르륵 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3번, 14번, 15번, 16번. 이게 그냥 연달아 나왔던 시험지예요. 이거 숙명여고 거거든요. 네 문제가 딱 그냥 2페이지인 거예요. 그냥 한 문제가 그냥 한 줄. 보이시죠? 그다음 제가 말씀드린 유형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박스 안에 보기 밑줄 전혀 없는 거 보이시죠? 그 어떤 부분에도 이 박스 안에서 틀린 개수가 몇 개일 것 같아? 일단 이것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가 0개가 틀렸는지 1개가 틀렸는지 2개가 틀렸는지 그다음 각각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개수를 도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2개였어요. 그럼 얘는 0개, 1개, 2개, 0개, 0개다. 그럼 2개짜리 고르라는 거야. 이런 문제예요. 진짜 헉 하시죠? 애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막 들어있다 보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이런 시험지에서도 아이들이 1등급 컷이 막 97 이래요.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3.3점이란 말이에요. 한 문제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법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도 이런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안에도 그런 유형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죠. 개수형 문제, 그다음 아까 헉 하셨던 문제 유형. 이게 매 챕터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준다. 여기 위에 보시면 B에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L로 시작하고 F로 시작해요. 근데 여기는 또 M으로 시작하면서 F로 시작하는 걸로 채워버려요. 그럼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make free. 요거 사용하라는 거구나. 근데 이게 그 순간에 생각이 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은 이제 어휘입니다. 제가 왜 어휘를 그렇게 지독하게 시킬 수밖에 없는가? 문제 보세요. 중학교 문제들이랑 너무 다르죠? 그쵸? 일단 내용부터가 그다음 요 문제가 진짜 이제 애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싫은 유형이죠. 일단 요거 하나하나 보면서 뭐가 들어가야 될까 챙겨야 돼요. 그다음 영영풀이 보고 이게 어떤 단어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집어넣었어. 여기 안에 들어가는 단어도 생각해내야 돼요. 미치겠죠? 그쵸? 예. 근데 요것도 이제 한 문제에 3.4점이더라. 그쵸? 그럼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어휘가 도대체 몇 개예요? 단어 수가.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단어를 지독하게 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회 때마다 참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수능에 나왔었던 단어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실어 놓은 거예요. resolution이 뭐 결의안, 해결, 결단력 이런 뜻으로 아이들이 참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과연 해상도라는 뜻을 알겠느냐. 네, 이거 클릭해야 나와요. 영어 사전 다른 뜻 클릭을 해야지 얘가 보여요. 그럼 평소에 외우겠냐고요? 안 외우죠. 그쵸? 그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가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 그럼 옹호하다라고 내가 그 뜻을 동사를 써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쓸 거예요? 아이들한테 제가 먼저 물어봐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 support. 그죠? 그 다음에 advocate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럼 you를 시작하는 단어도 있지 않을까? 그럼 uphold 요 정도는 나와요. 그쵸? 그러면 D로 시작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대답 소리가 적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좀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defend 그렇죠? 요것도 이제 뭐 옹호하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지하다, 옹호하다. 근데 C로 시작하는 거 얘기해봐. 그럼 갑자기 조용해져요. 챔피언. 챔피언이라는 것도 동사로 쓰이면 옹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명사로만 대부분이 알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단어는 진짜 중요하다. 제가 정말 곡소리 나게 시킬 수밖에 없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거는 살짝 제가 넣어봤어요. 이제 칸수 공격이에요. 원문에는 keeping up with였어요. 근데 갑자기 한 칸으로 표현하래요. 그러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overtaking 생각이 나야 돼요. 그쵸? 그 다음 affect예요. 얘 동사였어요. 그럼 동사 한 칸이었는데 1, 2, 3, 4 네 칸이에요. 동사 한 칸이 어떻게 네 칸이 될 수 있지? have an effect.
그쵸? 이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평소에 많이 하는 훈련이거든요. 과연 이런 훈련까지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평소 그래서 저희의 교재입니다. 교재에서 그런 연습들을 정말 많이 시키고 있죠.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영역별로 어떠한 면모를 갖춰야 되는가, 그다음 제 수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아이들과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가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알아요. 현실적으로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적어졌죠. 요즘은 또 고교 학점제 5등급제가 되면서 과학이 또 굉장히 핫해졌잖아요. 선행을 예전 대비 엄청 빨리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우선순위가 더 밀렸어요. 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어만큼은 그래도 고등부 가기 전에 끝낼 수 있잖아요. 우리 가장 그 어떤 과목보다 선행 일찍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는 빨리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고등부 올라가서는 유지할 수 있는 과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과목이 되어줬으면 좋겠거든요. 영어라는 과목 자체가. 그래서 어휘, 문법, 독해, 내신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것만큼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실어봤습니다. 다른 영역들이야 제가 앞에서 어느 정도는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서 또 이제 내신 부분에 대한 것만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중등부 영어 내신 쉽습니다. 솔직히 제가 영어 강사지만 그래서 혼자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소중하고 그죠? 1년을 합쳐서 보면 4개월입니다. 그럼 그 4개월까지 영어를 좀 탄탄하게 만드는 컨셉을 잡고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보기 위한 공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를 위한 공부까지 하는 친구들과 그냥 요번 점수 잘 받기 위한 공부 정도로만 하는 친구들의 차이가 당연히 크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놓을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라는 걸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평소부터 중등부에서도 고등부까지를 생각한 좀 내신 기간으로 우리가 좀 관리를 해보자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아차차 하면은 아시죠? B등급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또 문제가 생겨요. 너무 수강만 하시면 아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요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오답 노트. 물론 수업을 잘 듣고 예습 복습 중요하죠. 근데 오답 노트를 생각보다 좀 허술하게 관리하는 친구들 많아요. 제가 써오라고 하면 방법을 잘 모르는 나머지 때로는 너무 귀여운 오답 노트를 써올 때도 있어요. 자, 정답이 3번이야. 그래서 오답 노트, 난 5번을 골랐으니까. 혹은 3번이 정답이니까 약간 이런 컨셉으로 써오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건 안 쓴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선지 분석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선지 분석을 하다 보면 이게 출제의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부의 끝판왕은 출제의 눈이거든요. 그래서 딱 이제 요런 질문이 나오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요런 포인트 문제 내겠다. 으쓱으쓱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시험지에 녹아 있어? 기분 째지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좀 느껴봐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니까 요즘 저희 아이들이 좀 즐기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완성도도 높아지고 평균이 확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끼지만. 다음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부를 떠나서 어떤 면모를 갖춰야 되느냐. 제가 그래도 그동안 나름 한 10여 년간 상위권 친구들을 참 많이 만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근래 요번 이제 입결 결과에서도 제 제자들이 좀 잘 된 거라 저도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좀 자랑을 하자면 서울 의대도 붙었고요. 그래서 붙자마자 가족 이외에 처음 전화한다면서 저한테 바로 전화 줬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휘문고 졸업하고 서울 의대 간 친구. 그다음 이제 지방의대긴 하지만 또 의대 갔다고 케이크 사들고 인사 온 친구도 있고 물론 좋은 결과만 있는 건 아니겠어? 연대 수식에서 이제 대기번호 11번이었는데 10번에서 끊겨가지고 지금 반수를 생각 중인 제자도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만날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대 4년 장학금으로 들어가서 반수하겠다라고 얘기 준 친구도 있어요. 이제 그 친구들의 이제 면모를 좀 제가 보니까 학업 수행 능력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좀 평소 공부 체력을 길러놨던 친구들. 그죠?
아이고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그래 이게 다 도움이 되겠지 약간 참고 견디고 열심히 했었던 친구들이 그 단단함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체력을 좀 기르자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회복 탄력성 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건강한 스트레스는 좀 필요한 것 같아. 공부할 때 머리가 꽃받치면 안 돼. 제가 이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의미 없는 감정 소모적인 스트레스는 받지 말자. 제가 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위권 반에 들어와 있으면 당연히 그 반에도 1등과 꼴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반에도 하위권은 존재하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는 하위권이지만 밖에 나가면 1등이야. 맞잖아요, 그게. 그쵸? 저희 전사고를 굳이 뭐 혹은 자사고를 굳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 같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결과 만들어보자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전사고 외대부고의 꼴등이 과연 못하는 친구일까요? 아닐 거잖아요. 그쵸?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본기는 있는 친구 거잖아요. 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강한 멘탈의 소유자가 결국엔 살아남는 거니까 경쟁을 좀 즐겨보자. 근데 그 안에서 너무 또 무지성으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일비 금물이야. 중요한 거 약점 보완해 가면서 경쟁 즐기자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성실함은 필수겠죠. 자기주도. 그죠? 네, 제가 여기 써놨어요. 약간 이제 라인 맞춰서 한번 써봤는데 자존심 부리지 말 것, 자만심 가지지 말 것, 대신 자존감은 챙기자. 어머님들은, 아버님들은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자존감 딱 중심 잘 잡고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결국에는 상위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기 객관화, 요즘 핫한 메타인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이 뭘 잘하고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철저하게 분석하자. 물론 이건 선생님들이 옆에 붙어서 열심히 도울 거예요. 그죠? 이게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부터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동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들에게 많이 길러주세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포인트 중에서는 좀 오답 노트랑 가장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녹여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진행했었던 그 학년별 중등부 뭐 예비 중1, 예비 중2, 예비 중3 그 설명회를 할 때도 예비 중3 이제 그 어머님들 앞에 딱 5분에서 10분 정도 잠깐 인사드리려고 들어갔을 때 딱 이 화면 하나 가지고 인사를 좀 드렸었어요. 그만큼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저기 너무 빡세게 시켜 막 영어밖에 없는 것처럼 막 숙제 내주기도 하더라 막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지만 요목조목 따져보면 사실 제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시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응하는 시간 내에서는 좀 아이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적응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손쉽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수업 직전에 이제 컴포즈 커피에서 네, 마지막으로 단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뒤에 어머님들이 제 얘기를 하고 있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야 남혜원이 수업이 진이보다 빡세더라. 우리 아들내미가 지인은 그래도 꾸역꾸역 버티면서 다니는데 이건 못 해먹겠다고 지금 발 뻗었다. 어떡하면 좋냐 이 얘기를 하고 계셨대요. 근데 저희 학생이 아닌데 속으로 이러면서 왔다고 저한테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서 저 그렇게 막 너무너무 막 많이 내주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올바른 방향성을 사실 저 제시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수업 시간에 얘들아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해야 돼 라는 얘기들을 좀 녹여가면서 하다 보니까 진짜 이제 잘못 전달이 되면 엄마 문제풀이 시간에 선생님이 막 고등학교 예시 들고 막 뭐 하고 약간 이제 그런 걸 사담 아닌 사담으로 이제 여기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약간의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5분 10분이 저는 정말 5시간 10시간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하는 선생님이긴 해요. 그래서 정확한 학습 로드맵 주고 동기부여하면 진짜 효과 빡!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까지 설명을 해주는 수업이다. 그 다음 내실 있게 가겠다.
자, 수업 시간 내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대답해봐요 하면서 듣고 있어요, 졸지 말아요, 뭐 이런 거 하는 수업이에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놈의 클리닉, 집요한 클리닉. 제가 이거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정말 웬만한 중등부 수업의 선생님들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조교 많이 씁니다. 조교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컨텐츠 개발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 정말로 끝까지 대답해봐요, 맞춰봐요, 오럴 테스트도 보고 근거 써온 거 엉망이면 다시 써오세요까지 들어가고요. 진짜 꼼꼼하게 될 때까지 시키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뭐 수업은 너무 좋은데 이건 너무 숨이 막혀와요. 막 이런 이제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요. 뭐 진짜 그럴 때는 살짝 기뜸 주시면 약간의 유연성은 약간 요만큼 약간의 유연성은 제가 또 가질 수 있으니까 좀 잘 적응하게 만드는 과정 내에선 저랑 소통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 맷집이 단단합니다. 잘 버텨요. 아이들 씩씩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같이 어머님께서도 이제 밀어주시고 저도 끌어당기고 이러면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좀 정말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짜 막 시간 내서 와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매 설명회 때마다 생각해요. 큰 틀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공부라는 거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조금이라도 뭔가 다른 설명, 다른 설명회보다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여해 주시는 어머님들 표정이나 이런 제스처들을 보면은 끄덕끄덕 또 해주시고, 아, 맞아. 아이고,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해주실 때마다 저도 많은 에너지를 얻어가요. 그래서 좋은 인연이 닿아서 수업으로도 만나뵐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 그다음 또 물심양면 아이들 챙기시느라 고생 많으신 우리 학부모님들 항상 제가 응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 다시 한번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